김은지 국회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 수성갑 지역구에서 벌써부터 선거 전초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약학교에 외국어나 운동을 중점 교육하는 행복학교가 좋은 성과를 내면서 올해부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MBC가 최초 공개한 서울대 규장각의 경상감형 목판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힘을 합쳐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가 엉터리로 집행돼 말썽을 빚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취재가 진행될수록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MBC가 최초로 공개해 지역에 알려진 경상가명 목판.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이 목판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시 도의회까지 한 목소리를 내면서 경상가명 목판의 지역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 19세기 조선시대 후기에 만든 경상가명 목판이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상가명 목판은 지역의 정체성과 혼을 되살릴 뿐 아니라 가명 복원과 각종 교육문화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어 그 가치와 필요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경상가명 목판을 지역으로 옮겨오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상생협력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힘만으로 안 되고 경북도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경상감명을 복원하는데 정말 중요한 컨텐츠로 삼고자 합니다. 또 지역의 각계 전문가와 학자 등을 초청해 경상가명 목판의 가치와 활용 방안, 지역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찾기로 했습니다. 경상가명 목판 관련 연구 용역도 발주하고 목판 이전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긴밀한 공조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우리 문화재 반환 운동의 일환으로서 경상가명 목판이 저희 지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도의회에 이어 대구시와 경상북도까지 목판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잊혀졌던 지역의 문화유산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경상가명을 통해 하나였던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경상가명 목판 이전을 목표로 상생의 손을 맞잡은 만큼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청도군의 이해할 수 없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를 보도해드렸는데요. 돈의 용처를 추적해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표고 재배를 한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5억 4천만 원을 받은 청도군의 한 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업비를 조사했더니 마을회 통장으로 입금된 이 금액 중 3억 7천만 원이 표고버섯 원목업자에게 입금됐다가 3억 1,700만 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고 돈 세탁을 마친 돈이 주민들에게 배분됐습니다. 또 한 동을 짓는데 530만 원이 드는 버섯 재배사를 620만 원이 들었다며 수십 채를 신고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짓지 않은 버섯 재배사를 지었다고 신고한 의혹도 제기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버섯 재배사에는 지은 날짜와 주소가 다른 두 개의 관리 표지판이 동시에 붙어 있습니다. B 씨가 설치해놓은 재배사에 자기가 했다고 관리 표지판이 있습니다. 재배사 표지판을 거기에 딱 붙여버리고 검수 사진만 딱 찍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군청에서 검수 사진을 보고 와서 이렇게 실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사업량이 방대하고 표고버섯 원목 역시 마을 전체가 한 곳에서 개당 4,500원씩 10만 개를 산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300원 더 싼 4,200원에 샀고 그나마 상당수는 다른 회사에서 샀습니다. 최소 1년에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부풀려서 가짜 세금 계산서로 신고한 겁니다. 경비를 해내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민업자가 나무업자한테 일괄적으로 이 인건비까지 같은 돈을 포함시켜가지고 넘겼다가 다시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10% 부가세를 낼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원인은 마을 지원 사업을 청도군이 관리하는 대신 지원금을 마을회에 모두 보내고 마을 이장과 일부 추진위원들이 이 돈을 원칙 없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마을 이장과 추진위원 등
수상한 거래 내역이 적발된 주민 8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 수성갑 지역구에서 벌써부터 선거 전초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이 본격화된 건데 이 낙하산이 아니라 지역 토박이가 총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갑의 이한구 의원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원협의회, 즉 당협위원장직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를 미리 정하고 그분이 충분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당협위원장직을 사퇴를 하고, 당협위원장은 과거 지구당 위원장으로 통상 지역구 국회의원이 맡으면서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구 출신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이 최근 대구 지역 국회의원 12명을 모두 만나 수성갑 지역 총선 출마 의지와 당협위원장직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구시의회 정순천 부의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도전 의사를 밝혀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시간적인 이제 여유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3월 말까지 이제 좀 영입을 추진하고 4월 달에는 아마 당협위원장을 임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다 여러 인사들이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르면서 벌써부터 선거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중앙 정치권에서 낙점하는 낙하산 후보 경계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아시고 그리고 중앙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누가 될 수 있냐? 이것은 중앙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유권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한 전략 공천보다 민심을 반영한 공천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실입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어제 조합장 선거에서 대구는 전체 26명 가운데 11명의 현직 조합장이 당선됐고 경북도 현직 조합장 157명 가운데 51%인 81명만 당선돼 현직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한편 어제 선거에서 여성인 59살 박명숙 씨가 4선에 도전한 현 조합장을 누르고 대구 월배농협 조합장에 당선돼 대구 경북 첫 여성 조합장이 됐고 동대구 농협 백덕길 현 조합장은 4선에 성공해 대구에서 최다선 조합장이 됐습니다. 어제 조합장 선거에서 대구에서는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20명 가운데 5명이 당선됐고 경북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111명 가운데 19명이 당선됐습니다. 특히 경북에서 당선된 조합장 2명은 구속된 상태에서 당선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정부가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를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혀 지역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조례를 만든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들도 반발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은 지역업체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큰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도급을 권장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는 입찰공사 계약 때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49% 이상, 하도급은 60% 이상 권장하고 있고 일선시군은 이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송 등 도내 6개 시군은 조례조차 없고 문경 등 2곳은 오히려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입법 예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안동시의 지난해 지역업체 수주율은 83%였지만 정작 수주 금액은 54%. 표면상 수주율만 높을 뿐 돈은 대부분 타 지역 업체로 빠져나간 겁니다. 축제, 이벤트 사업은 더 심합니다. 전주 세계 소리축제 입찰 공고,
2억 원에 달하는 설비 용역 입찰 자격을 전북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지자체와 교육청은 입찰 참가 자격을 대부분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축제성 행사 12건 중 6건이 타지역 업체로 돌아갔고, 예천과 청송은 지역 업체의 수주 금액이 불과 50%도 채 안 됩니다. 전라남북도, 강원도는 전부 다 지역 제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전국 입찰합니다. 우리 지역업체에 일을 줘야지 지역민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은 도정 질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대책을 따졌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이어지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불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검이 부실과 편파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점검을 특정 연구기관이 독점한 데다 이 기관이 개발한 신기술이 오히려 실제 화재에서는 취약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6월부터 샌드위치 패널을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샘플 30개 중 2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대안으로 제시된 새로운 샌드위치 패널 기술입니다. 기존 철판과 철판 사이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스티로폼을 쓰던 방식과 달리 가연성 스티로폼을 쓰고도 불연성 본드를 사용하면 화재에 더 강하다는 건데, 한 시민단체가 이 기술로 만든 제품을 시험기관에 의뢰했더니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심재 자체가 가연성, 불에 약한 거기 때문에 아예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심재가 불에 잘 견디는 난연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태를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5분간 열을 가하는 공식 시험 방식과 달리 1분 동안만 열을 가해봤더니 신기술이 기존 방식보다 열에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개발한 곳이 점검을 도맡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것. 패널 생산업체들은 단속기관이 신기술을 보급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중에 내놓으면 시설문 국민학생들 놓으면 불을 붙이면 어느 게 잘 분독하면은 알 수 있는 거를 왜 국토부에서는 이걸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모종에 뭐가 있는 건지. 단속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자체 개발했다는 이 패널을 쓸 경우 기술 이전료로만 7천만 원, 연 매출의 0.2%를 로열티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자체 신기술은 화재에 강한 것이 입증됐다며 공정성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공학적으로 화재 안전한데 가장 안전한 이미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얼마든지 이런 직무적인 기술을 받아들여서 더 좋은 제품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이미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구 경북 녹색연합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소득 4천만 원을 초과한 4,800여 명이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증가율이 소득 증가액보다 훨씬 높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45만 명의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부담을 늘리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적응 학생이 많거나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에 외국어나 운동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행복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성과를 보이면서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학년이 된 초등학생들이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켜보지만 제대로 된 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플룻을 배운 고학년은 연주회를 가질 만큼 합주 실력을 뽐냅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연습도 하니까 더 친해지기도 하고, 선생님도 재밌으니까 선생님들하고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친해지게 되었어요. 결손 과정이 많아 학업보다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던 이 학교는 문화예술 중점 교육으로 큰 고민을 덜었습니다. 생활 지도라든지 학교 폭력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다루는 기능을 익히고 그 속에서 이제
예술적 감성이 길러지니까 인성교육이 어떻게 보면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던 한 중학교에서는 1인 1운동으로 학생과 교사가 함께 땀 흘리며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입학했을 때는 다른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적응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 섞었는데 배드민턴 같이 배우면서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졌고. 대구에서 처음 도입한 행복학교는 친구 관계는 물론 학업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닌 아이들만의 꿈과 키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을 가지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다음에 교사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행복해지는 것은 전부 다 연결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1년 폐교 위기 학교를 중심으로 외국어와 문화예술 등 특색 있는 교육을 도입한 행복학교가 올해부터는 23개 초중학교로 확대 운영됩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제7차 대구 경북 세계 물 포럼을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국정원 대구지부장과 대구경찰청장, 군부대장, 한국전력지사장 등 물포럼 안전 관련 기관장들이 오늘 간담회를 갖고 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경호를 강화하고 대테러 대응 대책과 주요 시설 경비, 행사장 안전과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 대책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 2015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김 회장은 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풍부한 경험과 현재 세계에너지협의회 공동회장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구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제7차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의 고위급 초청과 대외 업무를 지휘할 예정입니다. 대구 MBC 문화원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 9기 입학식과 봄학기 개강식이 오늘 저녁 대구 문화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106명이 등록한 문화원 9기생들과 수강 중인 8기생들은 유명 강사진의 다양한 강의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창조적인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대구 MBC 문화원은 지난 2011년에 개원해 지금까지 580여 명이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을 마쳤습니다. 대구 국제섬유박람회 이틀째인 오늘 한국패션센터에서 제27회 대구 컬렉션과 한복연합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구 컬렉션에는 지역 대표 아웃도어 브랜드인 발렌키가 새로 출시한 제품을 선보였고 여러 업체들의 패션쇼와 한복연합 패션쇼도 이어졌습니다. 국제섬유박람회는 오늘도 많은 바이어들이 방문해 고기능성 첨단 소재 등을 둘러봤고 관련 세미나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구미시는 오늘 진미동 주민센터 앞에서 3.1운동 95주년을 맞아 숭고한 독립만세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제11회 구미인동 3.1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열리는 구미인동 3.1 문화제는 진평동 독립만세운동과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이 성명을 내고 월성 1호기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32가지의 개선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운전을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간검증단이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의 안전 개선 조치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점검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며 안전 개선 사항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